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주제는 군 가산점은 안 되고 여성 수당은 네, 돼입니다. 네, 네.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월 29일 날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이렇게 승진하거나 이럴 때 군 가산점제 이게 조금 있던 것도 이제 다 기재부에서 폐지를 시켰는데 네, 그때 이제 제 영상을 올린 걸 보고 많이 이제 성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여성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성수당 들어봤나요? 아니요, 여성 수당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예, 네, 여성수당이 있어요. 예, 이게 최근에 이제 네, 저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그 보건 휴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건 휴가 예, 네, 이게 이제 생리 휴가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아, 수당으로 주는 건데 이게 이제 2020년 되면서 2020년 1월 달에 여성 지방 공무원들에게 이 보건 휴가를 주는 것을 무급으로 조항을 신설을 했어요. 2020년 예, 그거예요? 예, 2020년 아, 지난해 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걸 무급으로 했냐면은 네, 그 전까지는 유급이었어요. 네, 네, 유급이고 만약에 그걸 휴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 이제 뭐 여성이기 때문에 여직원이기 때문에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주 5일 40시간이 이제 우리가 근무가 도입되면서 이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자리를 잡으면서 구태여 여성 공무원이나 여성 직원이라고 해서 보건 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이제 무급으로 이게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무급 휴가로. 네, 네. 그래서 이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게 근로기준법하고 틀린 거예요. 근로기준법에는 여성 보건 휴가는 유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받더라도 그거를 이제 수당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 지방 공무원들이 무급 조항으로 신설이 됐지만은 현재 여전히 그 유급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죠. 한 달에 한 번 네네. 유급 휴가인데 아, 네. 이것이 이제 점차 이제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게 또 형평성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 제가 이제 이게 한 건가? 이거. 네, 이게 내가 인터뷰한 내용이 네. 들어있죠. 이게 이제 그때 공공기관의 군 가산점제는 폐지를 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여성수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밑에 보면. 그래서 지금은 노사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또 근로계약서에서는 유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은 한전이나 아까 이제 그 기사에도 올라왔지만은 한전이나 또 공기업은 여성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이 돼요. 지금. 그런데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경우에 그 군 가산점 조금 되는 거, 그 호봉수가 2호봉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그리고 승진할 때 그거를 감안해 주는 거예요. 2호봉을. 네. 그거를 플러스로 주는 건데 그거는 공공기관 남성들은 군 가산점제 남아 있는 것도 다 없애면서 왜 그러면 여성들은 여성 수당을 주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문제 제기가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은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 공공기관에는 여성 수당으로 명목으로 돈이 나갑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은 최대 3만 원. 네네. 예, 최대 3만 원이 최대 3만 원까지요? 예, 여성 수당이 나가요. 생리 수당이. 네네. 예.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여성 지방 공무원들은 무급이다. 네. 주 5일이나 40시간 근무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한전이나 공기업은 여전히 여성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이게 액수가 얼마냐면은 이제 그게 노사 협약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이제 공공기관은 다 이제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노동조합에서 단체 협약이나 이런 취업 규칙을 정할 때 여성 수당은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게 있어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수당을 3만 원씩 가져가요. 3만 원이고 또 다른 데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음. 월 1만 5천 원이고 예. 여기 보면 중부 발전이 월 2만 원, 2만 원. 서부 발전이 월 3만 원 네, 네. 까지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노조와 어떤 협약을 맺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뭐 이거 볼 때 노조가 강하면은 여성들에게 수당을 많이 주고 노조가 조금 약한 경우에는 최소한 뭐 15,000원에서 이렇게 주는데 내가 알기로 최대 3만 원까지 여성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그 기관마다 좀 다르죠. 예. 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좀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아무 대접을 못 받고 심지어 군 가산점도 다 없어지는 마당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여성 수당을 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참 저는 그러니까 굳이 유급이던 보건 휴가를 없애고 뭐 어차피 여성 수당을 새로 도입하면은 지금 그게 그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그거죠. 그럼 뭐하러 저는 없앤 거지? 약간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 쪽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이거를 단체 협약으로 맺으면은 사실은 뭐 무급으로 하더라도 유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남성들은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여성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한전이나 뭐 어떤 그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알죠. 왜냐면 여성 지방 공무원들이나 여성 여직원들은 따로 이제 수당을 받아가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팩트 체크한 거 보면 이건 사실이라고 네네. 네, 나와 지급하고 있네요. 있어요. 네. 예, 여성 수당을. 이제 노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틀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뭐 군 가산점제는 없애면서 네. 그리고 남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군복무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진입이 늦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예. 그러니까 20대 나이의 거의 한 30%를 군복무하는데 자기가 다 시간을 쓰는데 그만큼 또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에 진입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그만큼 많이 빨리 진입하니까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여성 수당이 또 따로 나가니까 그러려면은 남성 수당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형평성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 5일이나 40시간 근무가 도입된 게 네. 이제 이게 근로자들이 충분히 이제 누구나 공평하게 쉴 수 있고 그 적용은 남 직원 여직원 동일하게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여태 이제 그 뭐 생리수당 이래가지고 여성수당을 지급을 했지만은 이제 자꾸만 남성 역차별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무급으로 한 거예요. 했지만은 노조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여성수당이 나가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여성 수당도 남녀 고용평등법과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좀 반하고 되어 있죠. 예. 그 남녀 고용평등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이 고용이 평등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근로기준법 6조에도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성차별이다.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왜 그러면은 여성 수당을 지급하느냐 이 이유가 뭐냐면은 모성 수당이라는 거예요. 예, 명분이. 여기도. 그리고 뭐 특수작업 특수 작업 수당. 예. 예. 이런 그 이름으로 여성 수당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성들한테는 그렇게 다 뭐 박하게 정말 군 가산점제 다 빼면서 여성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남성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남녀 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려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위배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얼마 전에 이제 좀 크게 좀 이슈가 됐던 건데 여성 재택 숙직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이게 이제 역차별 논란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중단이 된 건데 대전에 이제 교육청이죠. 저기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인데 여성 재택 숙직 제도를 한 거예요. 그럼 집에서 지금 숙직, 숙직을 하는 건가요? 숙직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는 남성 역차별 논란이 벌어진 거죠. 아니 왜 숙직은 남자만 여태 계속 하다가 여성 공무원이 하는데 재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밤 9시까지 근무를 한대. 네. 그러니까 좀 추가 근무하는 거죠. 6시에 퇴근해서 9시까지 사무실 근무를 하다가 나머지는 집에서 숙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서 숙직이 되나요? 숙직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근무처, 일터에서 숙직을 하는 게 그게 숙직이지. 이게 재택 숙직이라는 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건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네. 그 여성 재택 숙직제 네. 이런 걸 지금 할 게 아니고 네. 이 숙직 자체가 좀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야간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게 그 맞지. 이제 이걸 서울에는 굳이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이제 논란만 생기고. 근데 이제 서울에는 네. 서울의 구청이 25개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서울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숙직 전담 기간제 직원을 채용을 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일이 예,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만만찮아. 1년이면은 돈이 한 몇 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간제에 숙직 전담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봅시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한전이나 이런 정말 그 중요한 공공기관에 아무나 임시로 채용해서 맡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상 상황에서는 컴퓨터도 열어야 되는 거고 다 그쵸. 다 연락망 조직도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런 외부한테 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 기밀이나 대외비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숙직은 그 직원들이 하는 게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전담 직원 채용도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잘못하면은 우리 공공기관에 만약에 거기가 방위산업체다. 아 그러네요. 네. 그죠? 어떤 그런 뭐 원전 관계다. 뭐 이런 데서는 아무나 외부 사람을 쓸 그러네요. 수가 예.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매뉴얼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어디서 지진이 났다. 동네에서 지진이 났다. 이러면 비상연락망을 가동을 해야 되고 구청장부터 진짜 쫙 깨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담 직원, 임시로 전담 직원을 채용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숙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진작에 그러니까 재택에서 숙직이 가능한 거였으면은 왜 이 여성 재택 숙직제를 그러니까 도입하고 발상이 그 전에 이미 뭐 응. 재택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발상이 참 이게 어이없죠. 네. 숙직을 재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제 항의가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된 건데 저는 이제 남성들도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것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 잘한 거죠.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여성들이 또 집에서 재택 숙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저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거 뭐 군 가산이랑 약간 그 여성 수당 이게 좀 이렇게 붙은 뭔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사실 군 가산을 이렇게 지급하는 걸 냅두고 좀 이제 장기적으로는 모병제 쪽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 좀 이 징병의 좀 불합리함도 계속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우리가 청년 인구가 네.
이제 2018년, 사실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가 청년 인구라면 기준이 만 15세부터 29세까지거든요. 네. 청년 인구가. 이게 얼마나 감소를 했냐면은 정말 많이 감소했어요. 네. 최근 3년 동안 청년 인구가 22만 3천 명이 감소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해마다 너무나 큰 폭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했어요. 지금 만 3년이 안 됐는데 벌써 이 청년 인구가 22만 3천 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군대를 누가 가나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군 복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앞으로 뭐 모병제든 어떤 징병제든 간에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맞아요. 예. 근데 너무 그런 뭐 모병제던 그런 논의에 대해서 그냥 이제 되게 단발성으로 뭐 이게 하자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잠깐 혹하게 환심만 사게 하고 그냥 또 시즌이 지나면 다시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식이니까. 지금 예. 당장 현실적으로 청년 인구가 정말 많이 줄은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나 어저께 내가 뭘 좀 쓴다고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계산을 해보니까 22만 3천 명이 줄은 거예요. 3년 사이에. 그러면 이게 1년, 2년 지나고는 더 하죠. 나중에는 병력이 없어져요. 네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군 경력에 가산점 전 어느 정도 나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예, 봐요. 그렇죠. 예. 여성 수당을 줄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지금 군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이게 단발성으로 빡 내지르는 그렇죠. 게 아니고 그 최근에 모종화 병무총장 거기도 나와가지고 이제 모병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되게 아주 신중하게 그렇죠. 예, 우리가 검토를 좀 이게 군 병력이 정말 이제는 이대로 나가면은 이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군 병력이 부족한 네. 거는. 그리고 지금도 현역 판정률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높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지 않은 그 좀 군대에 가면은 좀 안 될 친구들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병력이 부족하니까. 예. 예. 뭐 보통은 이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징병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또 이스라엘은 뭐 무슨 뭐 현역 판정률 80%막 이렇게까지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이제 봐서 네. 우리가 사실은 뭐 사람 몸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면제를 받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져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선 청년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진짜 무시무시할 정도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그 군 경력에 대해서는 네. 어떤 인센티브도 없다는 그쵸, 거. 예. 그러면서 여성 수당을 준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그 남성 입장에서는 네. 남성 역차별이고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여성도 그냥 무급이라도 그냥 생리휴가 쓰고 네. 이거 남성 군 가산점도 그냥 인정을 하고 네, 우리 집 예. 다 젊은 여성들이 지원 씨 같으면야 네. 이런 논란이 안 벌어지는데 사실 이럴 때마다 정말 엄청나게 이제 이 논란이 벌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여성 수당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내가 네, 저도 물어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지금. 여성 수당이 아, 뭐냐고 그러더라고. 네. 여성들이 이 수당도 받냐고. 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되게 예전서부터 또 이루어졌는데 예, 지금 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3만 원씩 받는다고 깜짝 놀라더라고. 예. 예, 그거 이제 여성 재택근무 숙직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